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3년 한 여초 카페엔 본인이 아직 상견례 날짜도 잡진 않았지만 임신을 해버렸다는 임밍아웃 글이 올랐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행복을 기원했는데 어떤 분은 율무차 하루에 3번 꼭 먹어 히힛 행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율무의 경우 태아의 성장을 위한 지방질과 수분을 태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산부가 피해야 할 음식 1순위라고 합니다.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이렇게 사탄도 혀를 내두를 만한 냉혈한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김민선 씨 남편입니다. 물어보살엔 정말 안타까운 사연에 출연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 큰 화제가 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민선 씨인데 모든 게 거짓이었던 남편에게 사기 결혼을 당해 물어보살에 나왔었습니다. 땅만 1,000억 원 어치를 갖고 있다는 말에 결혼했는데 매일 돈이 없다고만 하였고 심지어 남편은 성매매 중독이었다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출연자 소식은 정말 많은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유명해지면서 그녀는 물어보살 사기 결혼 피해자라면서 보배드림의 글을 올렸는데 방송에서 편집된 부분과 본인이 말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글을 시작합니다. 정말 전 남편은 삼성동에 12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을 지었고 거의 다 분양을 하였으며 그 수익으로 삼성동의 스크린 골프장과 하남에도 골프장 및 홀덤바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40억이 넘는 아파트와 덕소의 땅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 아이 양육비와 생활비 일체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라운딩과 해외여행까지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15살 차이 나는 상간녀에게 몰래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아이가 5살 되었을 때 여러 폭언도 했었는데 세탁기에 넣어서 죽인다, 포크로 누나를 판다, 입을 찢는다, 심지어 글쓴이와 아이를 죽이고 자신도 죽는다 등등 여러가지 몹쓸 말을 하였고 많이 들어서 5살 딸아이가 욕설을 따라한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전 남편은 술을 먹다 상대방을 술병으로 내려쳐 전과가 있다며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아빠를 무척 좋아하던 딸아이에게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참고 또 참던 중 2024년 4월 9일 아이가 보는 앞에서 글쓴이 목을 졸라서 경찰이 와서 분리조치된 상황이며 글쓴이는 경찰의 보호를 받아 스마트워치를 발급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를 너무 좋아하였던 아이가 충격을 받아 불안 증세와 우울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였고 그 남편은 이후로 생활비, 양육비, 아이 유치원비에 아이 보험까지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게다가 2022년 12월 9일엔 상간녀 집에 간 것을 들켰는데 글쓴이는 어떻게든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지켜보려 노력했지만 2023년 1월 7일은 시아버지 생신 축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사업 때문에 본인은 못 간다고 빠져놓고는 상간녀 집에서 요리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도 합니다. 상간녀 소송 1심은 글쓴이가 승소하였고 상간녀 측에서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상간 소송을 하는 동안 전 남편은 몰래 이혼 소장을 준비하였다고도 합니다. 글쓴이의 전 남편은 마이다스 디벨롭먼트 대표 김모 씨라고 하며 아빠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할 수 있길 바래 본다며 마무리를 했는데요. 검색하면 얼굴 다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강아지 죽인 조카입니다. 2015년 네이트판에는 조카가 강아지 죽였어요, 사이코패스 같아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글쓴이는 22 여대생이고 11살 차이 나는 큰오빠가 있는데 6년 전 결혼해서 새언니랑 올해 6살 되는 남자 조카가 있다고 했는데요. 큰오빠 부부는 글쓴이네와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사이좋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새언니가 지금 둘째 임신해서 쉬고 있는데 심심하면 집에 조카 데리고 놀러와서 글쓴이랑 TV 보고 수다 떨고 놀고 그랬다는데요. 글쓴이와 어머니도 조카를 너무 이뻐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카가 말 트이고 나서는 언니랑 오빠 데이트하라고 하고 글쓴이가 조카를 봐줬다고 합니다. 근데 놀아주다 보면 방에 있던 곰인형을 가위로 푹푹 찌르거나 유리 같은 거로 된 무거운 영양 크림통을 글쓴이 발에 계속 던지고 포크로 글쓴이 찌르는 신용하면서 죽어 하고 같이 놀이터 데리고 놀러가면 또래 친구들을 엄청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 명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집중적으로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 타이르고 뭐라고 하면 5살짜리가 도끼눈 뜨고 노려보면서 넌 죽을 거야 이러기도 하고 집이 떠나가라 악을 쓰고 울다가 숨도 잘 못 쉬고 그런다고 합니다. 새언니랑 오빠한테 오늘 조카랑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주면 언니랑
오빠가 고생했다면서 앞으로 또 그러면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혼내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데요. 언니랑 오빠도 조카 딱 붙잡고 따끔하게 혼내고 생각하는 의자에도 앉히고 절대 오냐오냐 키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글쓴이 집에 말티즈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얼마 전에 새끼 3마리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출산하면 예민해지니까 안 쓰는 방 하나를 강아지 방으로 두고 가족들 웬만하면 거기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조카가 강아지를 옛날부터 많이 괴롭혔고 저번에는 한 마리 귀를 가위로 자르려던 걸 말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 또 혼자서 조카를 보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조카는 인형놀이를 한다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조카는 로봇만 가지고 놀지 인형을 가지고 논 적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급히 강아지 방에 뛰어가 봤더니 조카가 새끼 강아지 한 마리 몸통을 발로 완전 꽉 밟고 있고 한 마리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어미개는 어쩔 줄 몰라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허둥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래서 조카 뺨 2대 세게 때리고 오빠랑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말했다는데요. 결국 2마리는 죽었는데 한 마리는 밟았고 한 마리는 벽에 던졌다고 합니다. 세연이는 실신할 정도로 울었다고 하는데요. 조카가 정상은 아닌 것 같죠? 라며 마무리를 했는데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며 반드시 정신과 상담받으라 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19년에 조카가 강아지 죽였어요 후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 세연이가 둘째 조카를 임신 중이었고 16주 차였다고 합니다. 오빠 부부가 대학병원들도 다니며 뇌검사도 하고 사방팔방으로 조카를 위해 노력했는데 조카는 전두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뇌경색이 왔을 때처럼 작은 부분이 닫혀 있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고칠 수 없는 거지만 아직 어리니까 뇌의 다른 부분이 전두엽의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감정이나 사회적 규칙이나 선과 악에 대해서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나서서 아이 교육에 나섰는데 오히려 그 아이는 그게 너무 힘들었나 보다고 합니다. 조카가 언니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 글쓰인에는 언니 배에 소중한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쳤지만 언니가 배가 더 많이 부를수록 조카는 새언니에게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언니는 그럴 때 가끔 배를 감싸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언니가 임신 26주 차가 되었고 어느 날 언니랑 거실 바닥에서 조카랑 낮잠을 잘 때 조카가 혼자 깨서 소파에서 언니 배 위로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결국 둘째 조카는 유산되었고 언니는 척추에 손상을 입어 아직도 지팡이 없으면 걷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조카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요. 새언니는 여러 충격으로 말을 더듬게 되었고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졌고 오빠는 공황장애가 생겨 직장을 그만두고 재택근무를 하여 수입이 확 줄었으며 그런 오빠 부부를 부모님이 챙기기 위해 가족 모두 좀 큰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둘째 오빠의 결혼은 무산되고 글쓴이도 독일로 교환학생을 가려고 했었는데 포기하고 1년 휴학했다고 하네요. 이른이 되신 부모님은 그 4년 사이에 많이 늙으셨다고 합니다. 글쓴이와 둘째 오빠는 아직도 가끔 둘이 술 마실 때 그때 우리가 좀 더 조카를 돌봤더라면 아니면 조카를 좀 더 일찍 병원에 입원시켰더라면 아니면 더 단호하게 교육을 시켰거나 하면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 나지는 않았겠지 한다고 합니다. 후기를 쓰는 이유는 아이의 특이함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그 사페 아이도 고딩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친구에게 1000만원 빌린 친구 썰입니다. 김진태 씨가 저에게 제보해준 내용인데요. 김진태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짝꿍이었던 29년지기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평소 술자리에서 친구 사이에 돈거래하는 거 아니다 라는 소신을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친구로 지내던 2021년 8월경 그 친구가 갑자기 1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서 친구 사이에 돈거래 안 한다라는 소신을 수시로 밝혔던 친구였기에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부탁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별다른 조건 없이 김진태 씨는 빌려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1개월이 지나기 전 돈을 돌려받았고 아무 문제 없이 상황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 4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경 김진태 씨는 이사 문제로 인해 약 1000만원 정도가 2에서 4주 정도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했다는데요. 당시 친구는 20년차 직업 군인이었으며 평소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은근 어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태씨가 친구에게 1,000만 원만 빌리자고 하자 친구는 그런데 딱 100만 원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진태씨가 무슨 이자를 100만 원이나 받으려고 하냐고 하자 너한테는 1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는 다시 친구 사이에 돈 거래 안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태도로 돌아가 있었고 결국 돈을 못 빌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올해 1월 그 친구가 고향으로 내려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친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며 역시 친구 사이에 돈 거래하면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고 진태씨가 말은 그렇게 해도 너도 급하면 돈 빌리잖아 라고 하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냐면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하였고 너 몇 년 전에 내 돈 썼잖아 라고 하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내기하자 증명해라 라고 하며 매우 공격적으로 나왔고 결국 이렇게 계좌 조회를 통해 증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그 친구는 미안하다는 말이 아닌 그걸 몇 년 동안 품고 있었냐는 이야기를 하였고 너 말할 때 침 튄다 딴 데 보고 말해라 그런 걸로 흥분하냐 별일도 아닌데 등 진태씨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1,000만 원 빌려준 친구에게 감사 한마디도 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도 본인의 태도에 대한 반성도 없었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결국 손절해 버렸다고 하는데요. 본인만 알고 남은 모르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